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조용히 한숨 쉬신 분 계십니까? 손은 화면을 넘기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피드를 쭉 넘기다 보면 이상하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온통 타이밍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30 전에 파이어족이 돼서 여행 다니는 유튜버,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나서 이미 집을 샀다는 동기, 심지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벌써 임원이라는 이야기까지. 이걸 보고 있으면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스치는 생각이 있죠. 아니, 나만 지금 제자리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약간은 찌질하지만 너무나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요. 그런데 막상 남들의 결과를 눈으로 보면 그 순간 내 박자를 잃어버립니다. 괜히 속도를 당기려다가 스텝이 꼬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더 지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나는 나대로 가면 된다는 이성, 그리고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감정. 이게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조급함, 이 타이밍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 참고 버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흥미로운 건 이 문제를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2000년 전, 아무런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감정과 거의 똑같은 구조를 이미 파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19번째 아가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내용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드러나는가, 즉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제죠. 화면에 본문을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려고 애쓰시기보다 흐름만 편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랍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된 바로 그날, 그것들로부터 나오게 될 모든 세대들도 한꺼번에 생겨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미 다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랍비 유다가 말합니다.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실제 기록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만들어졌다고 나오니까요. 여기서 두 사람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때 랍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무학과를 수학하는 사람의 경험과 같다.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존재는 처음부터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기는 각자에게 지정된 때가 따로 있다. 여기에 랍비 베레게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땅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살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없는 것과 아직 안 보이는 것을 구분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그 조급함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긴 토론의 핵심이 되는 단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랍비 느헤미야의 비유입니다. 이분이 말을 참 간결하면서도 깊게 합니다. 세상이 6일 동안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날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멈칫하게 되죠. 그럼 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답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열매가 거의 동시에 맺힙니다. 딱 보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열매는 벌써 붉게 익어서 당장 먹어도 될 것 같고 어떤 열매는 아직 단단해서 손도 안 가죠. 같은 나무, 같은 시점인데 결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농부의 태도입니다. 농부는 이걸 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너는 아직도 안 익었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얘는 아직이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각 열매마다 익는 지정된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아직이지?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안 나온 것일 뿐 없는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랍비 베레게의 말처럼 이미 내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던 시선이 조금 느슨해지고 조급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던 힘이 살짝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비유는 단순한 자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늦은 게 아니라 네 타이밍을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무화과의 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끝내면 아무 일도 안 바뀌니까요. 이 지정된 때라는 개념을 5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 나의 마음입니다. 왜 나는 자꾸 조급해지는지, 왜 비교하다가 무너지는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가족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는 왜 생각보다 느린 것 같고, 배우자는 왜 내 타이밍과 안 맞는지 이걸 풀어봅니다. 이어서 경제와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성과, 속도, 압박 다 타이밍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까지 확장해보면 이 구조가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이미 있지만 드러나는 때가 다르다. 이걸 각 상황에 맞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실전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첫 번째 차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첫 번째 차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조금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가다 원문에서 랍비벨에게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하게 말합니다. 밖으로 나온 것은 이미 땅속에 들어 있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겨울 땅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만 있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결과만 보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웨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실패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아이는 난 원래 부족한가 봐 하고 멈춥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직 못 푼 거야. 이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실제로 큰 결과 차이로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이 관점을 가진 학생들의 성취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과정 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가정의 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더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자녀 교육 앞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저걸 했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바뀝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이의 시간을 부모의 시간으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평균 속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다는 전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가다의 무화과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요. 농부는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안심이 되니까요. 발달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장 피아제는 아이의 인지 발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시간보다 앞서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뇌과학 연구까지 더해지면 더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생각보다 훨씬 늦게 완성됩니다. 10대가 아니라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의 속도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타이밍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자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꽃을 억지로 피우지 않습니다. 대신 햇빛과 물을 챙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 바로 치열한 비즈니스와 기업의 차원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돈이고 속도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조급해집니다. 분기별 실적, 월 단위 목표, 매일 올라오는 숫자들에 계속 쫓기다 보니 결과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이 바로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보고 왜 지금 당장 달콤하지 않지? 하고 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아예 잘라버립니다. 아가다식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성공들도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검색 엔진, 다 처음부터 대중이 꽉 붙어서 바로 폭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이해 못 받거나 제한된 사람들만 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긴 공백이 존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마케팅 전문가 제프리 무어는 이 구간을 캐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초기 사용자들이 열광하던 단계와 대중시장이 받아들이는 단계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조직이 흔들립니다. 이거 아닌가 하고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자금을 못 버티고 포기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타이밍을 못 견디는 데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에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과 준비되지 않은 타이밍이 만나면 결과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당겨오려는 조직과 이 시간을 버티면서 구조를 다지는 조직. 전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고 후자는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이렇게 보면 기다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경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원, 이제 국가와 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보다 훨씬 큰 흐름이 작동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런 생각 자주 드시죠?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법 하나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나 규칙이 딱 만들어지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가치가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걸 요리로 비유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찬물이 가득 담긴 솥에 불을 세게 붙인다고 해서 바로 끓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뜨거워 보이지만 안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 작동하려면 숙성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수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결정일수록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됩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정책이 훨씬 높은 수용성을 보입니다. 즉, 반발이 적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구조도 같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진 변화는 쉽게 흔들리고 시간을 들여 익은 변화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느린 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개인과 조직을 넘어 세계와 인류라는 훨씬 큰 차원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조금 묵직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류는 그동안 자연의 지정된 때를 거의 무시하고 살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효율, 당장의 성장,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다릅니다. 자연은 항상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하고 자연은 자기 리듬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이 깨집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를 보면 결국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익지 않은 걸 계속 당겨 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속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가? 이 질문은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결과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지 결국 이 차원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이 기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속도를 외부가 아니라 과정에 맞추는 것. 그게 2단계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경제, 사회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불안한데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것 같고 이 감정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니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을 그대로 사랑하라. 이걸 운명애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좋은 것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 안 풀리는 시간,
남들보다 느린 시간, 답답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현재를 중간 단계로만 취급합니다. 지금은 별로고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길어지면 현재에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계속 불안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상태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에너지가 바뀝니다. 부족하다에서 진행 중이다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바뀝니다. 억지로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됩니다.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됩니다.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보다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하나로 정리됩니다. 남의 타이밍에 맞추려 하면 계속 불안하고 내 타이밍을 인정하면 비로소 안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무화과가 가장 제대로 익기 위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를 가장 생생하고도 처절하게 그려낸 작품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게미아닛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이 문장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걸 오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겉으로 보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의 안정된 세계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과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끌림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흔들립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는 남들처럼 편하게 못 살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 장면이 어디랑 닮았습니까? 바로 덜 익은 무화과의 상태입니다. 겉에서는 아직 변화가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겉으로 조용한데 안에서는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봅니다. 이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미 날아가는 걸 보면 조급해집니다. 나도 빨리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깨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안에서 충분히 버티고 흔들리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덜 익은 상태를 밀어붙이지 마라. 지금의 시간이 답답해 보여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확장되었죠. 개인의 내면, 가족, 기업, 사회, 그리고 세계까지. 그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이미 있지만 드러나는 때가 다르다. 이 한 문장이 전부를 설명합니다. 캐럴 드웨의 아직이라는 개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업도 시장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고 사회도 합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 역시 자연의 시간을 무시하면 무너진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 모든 사례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리듬을 잃지 않는 것, 보이는 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믿는 것. 우리는 부족해서 늦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순서대로 드러나는 중일 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남의 시계를 계속 확인하기보다 내 시계를 한 번만 더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조급함은 조금씩 약해지고 대신 집중력과 안정감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무화과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익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